안녕하세요.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드리는 회생 가이드입니다. 소득의 소명과 관련하여 법원 중에는 급여 명세서를 반드시 요구하는 곳도 있고 급여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는 건강보험 가입 내역서를 반드시 요구하기도 하고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상의 금액으로 소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채무자의 최근 5년 내의 소득 금액에 대한 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영업소득자의 경우 까다롭게 소득을 따지며 사업자 등록에 관한 사실증명원의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생계비는 대법원 예규에 따라 피부양자 수에 따라 복지부 발표 생계비의 150%를 생계비로 인정해주는데 150%를 인정하지 않는 법원도 있습니다. 피부양자의 수는 일반적으로 까다롭게 따지는데 이와 관련하여 배우자의 소득 금액에 대한 사실증명원을 요구하거나 피부양자인 성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와 관련하여 월세를 인정해주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지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20만 원까지 월세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를 애초부터 인정하지 않는 법원도 있습니다. 신청 시까지의 압류적립금은 일반적으로 변제에 제공하는 대신 가용소득이 감해져서 월 변제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압류적립금을 재산처분 방식으로만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가용소득을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신청시가 아닌 인가시까지 압류적립금을 투여하도록 하는 법원이 있는가 하면 압류적립금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변제에 투입하도록 요구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어떤 곳은 압류적립금 투입 여부, 제세채무자에게 송달하도록 합니다. 또는 신청 후에 압류적립금 적립액을 채권자 집회 이후에 재투입하는 계획안을 인가하는 곳도 있습니다. 월 변제액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계산한 월 변제액을 무조건 높이라는 법원이나 회생위원도 있습니다. 법과는 다르게 최저 변제율을 10%를 요구하거나 15%, 심지어는 20%를 요구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노조회비를 공제해주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공제를 허용해주지 않습니다. 법에 의하면 월 변제액은 90일 이내에 임치를 시작하면 되지만 1회 임치일을 60일 이내에 개시하거나 70일 이내에 개시하여야 한다고 법률의 기간을 단축한 법원도 있습니다. 어떠한 법원은 채권자 집회 전까지 3회분 임치를 요망하기도 합니다. 임치 날짜를 특정해야 하는 회생위원도 있습니다. 부채와 관련하여 부채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함으로써 거액의 발급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가족 채무를 인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까다롭습니다. 보증인인 배우자가 대위변제를 하고 채권을 신고하면 이를 삭제하라는 법원도 있습니다. 금융기관 채무가 아닌 개인 간의 채무에 대하여는 확실한 거래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지급 명령이 있더라도 개인 채권자는 금융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확정 채권의 확정 시 보증인의 대위변제 시 법원과 회생위원마다 실무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특별한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채무가 많으면 무조건 기각하는 법원이 있는가 하면 최근 1년 이내 차용금의 사용처를 금융자료로 소명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다만 변제율이 높으면 최근에 채무에 대한 비율이 높아도 개시 결정이 내려지는 곳도 있습니다. 우선권 있는 채무가 있는 경우 12개월 이내에 변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0개월까지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권 있는 채무에 사용하는 변제금은 총변제율 산정 시 제외하는 곳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많으면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지 않는 한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월 변제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제재산 신청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이 있는가 하면 법상 소액 임차보증금 한도 내에서만 면제재산을 인정해주는 법원도 있습니다. 법원에 따라서는 배우자의 모든 재산을 2분의 1로 하여 재산 목록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재산이 없어도 재산 목록 공란으로 남기지 말고 해당 사항이 없음을 명백히 표시할 것을 요구하는 회생위원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3년분의 배우자 세목별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빌라는 공시지가의 130%를 인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법으로는 신청이 있으면 당연히 금지명령을 심사해야 하지만 원칙적으로 금지명령을 발부하지 않는 법원도 있습니다. 최초 신청 시에는 금지명령을 바라지만 폐지 후 재신청의 경우에 금지명령을 해주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가압류에 대하여는
중지명령을 해주지 않거나 압류적립금이 있는 경우에만 중지명령을 해주기도 합니다. 유체동산에 대하여는 중지명령을 내려주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중지명령을 신청한다고 금지명령을 내려주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또는 배당 절차 중지명령에 대하여는 신청이 안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건수에 따라 실무가 다른 곳도 있습니다. 신청 서류로서 반드시 주민등록 초본, 6개월간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거주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법원 중에는 최근 2년간의 주거 상황, 각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준수하지 못하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정사항을 미이행 시 바로 기각하는 법원이 있습니다. 보정이 너무 까다로워 여러 번 고쳐야 하는 경우는 태반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보정 후에 곧바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주소 보정이나 채권 추가 등이 있을 경우 진행 상황이 너무 느려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정을 최대한 줄이도록 처음부터 서류를 가능하면 완벽하게 작성하는 것이 신속, 정확하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요체가 됩니다. 이와 같이 전문가가 아닌 자가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채무자는 잘 모르지만 실제로 월 변제액이 너무 많이 책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월 5만 원이 잘못 책정된 경우에는 60개월 동안 300만 원을 손해봅니다. 따라서 월 변제액을 최소화하고 개인회생 절차를 신속, 정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는 전문가의 선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생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회생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